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말 그대로 번팅입니다. 번팅, 번개팅이에요. 최소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보니까 한 2주 내에 후닥닥 대충 얼기설기 해서 일방적으로 거의 제발 갈 테니 만나달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 측에서는 4월 11일밖에 날짜 없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예, 하루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제발 만나만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답니다. 미국 별로 반가운 것 아닙니다. 반갑다면은 이런 식으로 격식 차원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들고 갈 메시지가 문 대통령 꽤나 이게 쓸모있다고 들고 가는 소위 말하는 good enough deal. 이거 우리식의 good enough deal이에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미국의 입장은 민주당, 공화당, 당을 넘어서서 미 전체의 입장은 이제 패키지 딜로 해라. 원샷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지를 북한에서 확정적으로 드러내고 그 증거로 핵폐기 그다음에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서 내고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으면은 만나서 얘기할 거리가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말하는 빅딜인데 무슨 한국은 뚱딴지 같은 굿이너프 딜. 그건 너희들 기준으로 봐서 굿이너프 딜이지 미국 기준으로 봐서 굿이너프가 절대 아니다. 세컨드 베스트도 아니다. 온다니까 만나자. 우리 대통령 잔뜩 흥분하고 설레발을 치고 난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용 안보실장을 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요. 워싱턴에서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두 분에 대한 생각. 와서 사기만 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왜? 정확하게 1년 전, 1년도 조금 넘었습니다. 3월 9일 백악관에 테이프 리코딩 들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십시오.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라 해서 비핵화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하고 그 증거를 진짜 김정은의 속내인 것처럼 들어밀었어요. 그 비핵화에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가 트럼프가 기대하는 북핵 비핵화도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서훈이나 정용 실장이나 서훈 원장이나 다 알고 있으면서 대충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은 트럼프는 만날 거다. 트럼프도 자기 국내 정세에서 뭔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한번 전환점을 찾자. 뭔가 센세이셔널한 히트작을 한번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때다 하고 쳐들어갔지만 거짓말 오래 못 가요. 진실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 후 6월 싱가포르 회담 후에 미 의회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된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야, 도대체 한국의 안보실장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 와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 비핵화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김정은이 생각하는 거하고 당신네들이 트럼프한테 전달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 또 다른 하나는 이제는 북한보다 한국을 더 못 믿겠다.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그 두 가지가 작년 1년 내에 워싱턴의 핵심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용, 서훈 작년 3월 이전만큼 트럼프가 이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까요? 헬 노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걸 들고 가서 이 굿이너프 딜, 소위 말하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평산, 강선 등의 핵시설을 폐기하면은 미국에서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최소한 개성공단 여는 거나 금강산 관광사업 열어주는 걸 고려해보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뭔가 중재자 역할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핵심 행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반도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그건 문 대통령 혼자 생각이죠. 저는 이거 안 가는 것보다도, 참 가는 것보다 안 가고 지금 국내에 남았어. 이 상황, 국내 상황을 제대로 타개하고, 지금이야말로 타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국내 상황이란 뭐냐? 경제예요, 경제. 국민들이 지금 문 대통령이 워싱턴 간다 해서 환호를 지르고, 이 어느 생각부터 신문지상에서 없어진 단어가 비핵화예요, 비핵화. 기대도 안 걸어. 비핵화라는 용어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뭐 가슴을 졸인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 그 몇몇 언론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쇼를 해주는 거에 불과하지 국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확한 라인을 껐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9일 이틀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정부가 외환 개입을 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투명성 차원에서, 저는 투명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워싱턴 가기 전에 최소한의 환심이라도 좀 사놓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경제적으로 뭐 이때까지 우리 달러 조작국으로 걸릴 것 같아 말 안 했지만 이실 짓고 하니까 2조 원 이상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것보다도 파는 게 더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환 매입보다는 팔았는 게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샀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파는 게 더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외환 조작에 개입했다는 걸 이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게 갈 테니까 제발, 이렇게까지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정직하니까 최소한 이 김정은에 대한 문제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워싱턴을 가는 이유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도와주려고 또 갑니다. 또 한 번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환 조작에 개입했다 라는 얘기는 미국에 대한 신뢰성, 정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 이 워싱턴 가는 길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트럼프와 앉아서 이 딜을 하면서 트럼프에게 이 자기가 말하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굿이너프 딜을 전달하면서 뭔가 트럼프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요만큼이라도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뒤늦게 이걸 저는 밝힌다고 봅니다. 국내 상황을 보십시오. 아까 얘기하다 치웠지만 산업지수 2013년 4월 이후에 이래로 최악입니다. 71개월 만에. 투자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IMF 때보다도 더 투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10일은 한일 경제회의도 일본 쪽에서 취소했어요. 말로는 원래는 5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원래 5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3월 10일 일본 경제인 협회에서 한일 경제인 회의 안 하겠다. 뭐 어떻게 뒤수습을 해가 9월 달로 한다고 미뤘지만 자칫하면 이게 50년 만에 한일 경제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급하니까 중국하고 일본은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경제와 외교를 완전히 분리해서 그 원칙에 따라서 계속 일중간에는 정치적인 이 갈등의 이슈가 있어도 그것을 경제에까지 영향을 안 미치도록 어떤 선을 그어놓고 자제를 하고 협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초계기 문제, 참 사격 관제 레이더 문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신경을 건드릴 대로 건드리고 자존심을 밟을 때까지 밟아놔 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국 흉내 낸다고 경제하고 외교는 별개의 문제니까 우리도 일본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하고 그저께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뭔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여기라도 하나 수습을 해야 되겠다 싶은 긴박감을 이제 느끼는 모양이죠. 미국의 외환 조작에 외환 개입했다라는 것을 29일 발표하는 거나 일본에게 서둘러 경제하고 외교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서야 무슨 방편책을 쓴다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 말 던지는 거나 전부 다 그 속이 빤하게 보입니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계획도 없습니다. 청사진도 없습니다. 그냥 반일 감정만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지지율로 정권 지지율로 써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 효과가 별로 안 좋아.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위험을 걸고 그 모든 것이라는 거 국내 경제 외교까지 위험을 걸면서까지 작년 1년 내내 김정은 외교를 하러 돌아다닌 것처럼 집 살림은 신경을 안 써요. 국민들 굶어 죽거나 말거나 경제가 파탄 1초 직전이거나 신경 안 쓰고 지금도 이 번팅 트럼프에게 나 가서 빨리 만날 테니까 하루만 시간 내주세요. 말이 하루지 4월 10일 날 가서 11일 날 돌아와. 몇 분을 앉아서 얘기를 하겠어요. 메시지는 딱 하나야. 우리 굿이너프 딜 가져왔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받고 개성공단이라도 좀 열게 해주세요. 이 말 하러 가는 거예요. 집에 설거지할 게 태산 같아. 싱크대에 먼지 참 양념 묻은 그릇 냄새나는 오물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태산같이 쌓여있는데 그건 하나 돌보도 안 하고 오직 김정은을 향해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서 사실 김정은으로부터 확답을 얻은 것도 아니야. 평양 핵폐기 영변 핵폐기 플러스 평산 강선에 있는 추가 핵시설까지 폐기하겠다라는 답도 안 얻고 무조건 트럼프한테 이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예스 하면 그때부터 김정은을 4월 27일 판문점 1주년 때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문 대통령 혼자 생각인지 몰라. 김현종 2차장이 러시아 가서 25일 26일 이틀 가서 김창선이 러시아에게 무슨 말을 러시아하고 앉아서 4박 5일 있을 동안에 무슨 말을 자기들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김현종 2차장이 가서 김창선이 러시아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참고해서 반영시킨 것이 나름대로 이 굿이너프 딜 정도는 워싱턴에 들고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가봐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만 아니라도 좋겠어. 가서 소위 말하는 똥볼만 차이도 좋겠어. 또 국가적인 위신을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 또 한 번 더 한국이 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만 안 만들고 와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언급을 하겠지만 F-35A 미국으로부터 그거 사오려고 안간히 힘을 썼습니다. 그게 인도 되는데도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코빼기도 안 내밀어. 공군 참모총장 처음부터 그 인도식에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다른 행사로 왔다가 그 소문 듣고 들어가가 얼굴 내미는 땜빵을 해주고 있어. 장관 대신에. 이런 행동을 볼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의 한미동맹을 제대로 지키는 그리고 한미동맹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외환 얼마를 조작했다고 대통령이 미국 가겠다 트럼프하고 만나기 전에
우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쇼를 하기 위해서 외환 조작 얘기하고, 일본과도 제대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하려고 경제하고 외교는 별개라고 나서고.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경제위기에 도달했다는 것은 도처에 보여. 도처에. 쌀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쌀이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에? 식량 문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몇 년 만이에요 지금. 김정은 들어서고 식량 문제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습니다. 도저히 이 상태로서 식량 문제 해결 못하겠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미국이 말하는 제재에 협력을 해서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 안 하고는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밀어붙이는 최고의 기회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를 만나서 굿이너프 딜을 한다는 것은 그 판을 깨자는 거야. 보세요. 식량난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SOS를 국제 식량기구에, UN 식량기구에다가 호소를 하면서도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대로 돌리고 있고, 작년에 잠깐 쇼를 했던 미사일 실험장 부분 파괴한 것도 다시 다 복구하고 있고. 아니 그 돈 가지고 쌀 좀 사라고. 그 말을 그 돈 가지고 우라늄 농축 계속하고 미사일 실험장 폐기된 거 다시 복구하고 그 돈 가지고 그런 데 투자하지 말고 대신 쌀부터 사라고. 그게 바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먼저 얘기할 얘기예요. 워싱턴을 가기 전에 그 말이라도 해놓고 가야 돼. 김정은은 과함이 똑바로도 못 쳐다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헐레벌떡 뛰어가 김정은 살려달라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님입니다. 국민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IMF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귀에 안 들어와. 그러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만 계속하는 거야.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 전혀 문제없다.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은 대통령 까막눈이야. 귀는 먹었어. 김정은 얘기에는 주파수를 최대한 열어놓고 듣고 있는 거야. 그 김정은을 구하기 위해서 집구석에 설거지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문제를 태산같이 놔두고 워싱턴부터 달려간답니다. 말 그대로 번태이죠. 제발 가서 더 이상 창피만 안 당하고 트럼프로부터 더 불신만 안 당하고, 그리고 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제대로 하라는 지적 플러스 경고만 더, 경고장만 더 하나 안 붙여와도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4월이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더 웨스트랜드의 첫 줄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The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예, 4월이 가장 지금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이 잔인한 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